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조금씩 천천히 상승장이라고 키워드를 달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9월에는 증시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생각 외로 잘 버텨주는 흐름이 일단 첫째 주에 나와주고 있고요. 첫 번째 섹터는 저희 오랜만에 반도체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로 반도체를 고른 거 정말 오랜만인데 일단 브로드컴의 그 AI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주 소부장 쪽으로 탄력도가 강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괜히 사는 게 아니다 싶은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무난하게 30만 원까지도 가능할까요? 일단 잘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키워드가 결국은 AI인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그러니까 BAI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모습들입니다. 결국 AI 관련주들이 시총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하는 뭐 M7 관련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AI에 대한 흐름들을 가장 잘 적응하고, 그러니까 사업 환경도 잘 적응하고 있고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맨 앞단에 설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서 이 AI에 대한 이 흐름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은 결국은 이 흐름들은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인 긍정적인 흐름들로 일단 좀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차장님께서 항상 탑픽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정도 꼽아주셨는데 그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주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사실 하이닉스만 너무 잘 가는데 삼성전자 조금 소외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늘 반도체 투톱이 먼저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시장 반응이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좀 치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과 이제 삼성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AI 하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엔비디아죠.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납품을 HBM, 고단계 HBM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이닉스 때문에 이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 브로드컴도 이 AI 칩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8단과 12단을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조금 HBM3E를 전혀 이제 좀 진입을 못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삼성전자 HBM3E 고단 스펙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리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끼워도 저기다 끼워도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화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껴도 최적화가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넓은 그러니까 좀 더 범용성들을 갖추길 원하고 있고 그 범용성의 근간에는 이제 열을 이제 잡아야 된다. 발열에 대한 이슈를 잡아야 된다가 깔려 있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는 이 발열 이슈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브로드컴으로 가져다 놓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에게 이제 맞춤형 AI 칩을 이제 제공하는 ASIC이란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 이슈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게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고스펙단의 HBM들이 브로드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과연 더 커질까 더 작아질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범용성 있는 것들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ASIC을 이제 갖다 쓰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초기 비용들은 좀 많이 더 들 수는 있겠지만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비용 자체는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IC 시장들은 절대 좀 작아질 시장들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삼성전자의 흐름들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현재 시장들이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흐름들을
앞두고 FOMC를 앞둔 상태에서 눈치 보기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큰 자금들이 더 들어가야 하는 삼성전자 쪽으로까지 매기가 좀 확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의 흐름들도 뭐 좀 하이닉스보다 좀 처진다라는 느낌들이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본질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들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그 브로드컴하고 오픈 AI의 협업 소식이 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투톱을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게는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것들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에 대한 리소스가 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랑 이제 세물투먼이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삼성전자를 찾아갔었죠. 아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일단 지금 조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쪽에서의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좀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 좀 한번 흐름들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료들 자체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기로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웃어주고 있는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좀 약간 자금들이 지금 큰 자금들이 확실하게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적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나쁘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좋고,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AI 모멘텀들을 못 받았던 상태에서 AI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이 됐고, 그다음 골칫덩어리들, 뭐 항상 좀 말씀드리던 이제 파운드리 쪽 적자 부분들이 일단 좀 상당 부분 해소했으면 돌파가 마련됐다는 점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 비정상적일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좀 당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좀 정상화로 일단 좀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좀 갖춰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90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95점. 이 정도 개념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드디어 AI 모멘텀을 받아갈 어떤 창구가 생겼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 그럼 부품단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삼성 밸류체인단, SK 하이닉스 밸류체인단이 있고, 또 CXL 오늘 강하니까 CXL 쪽도 있고, 원래 기존에 강했던 HBM 장비 쪽도 있고요. 또 최근에 원익 IPS 필두로 전공정 쪽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투톱 다음으로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있으십니까?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테슬라 칩에 관련한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부품주들을 이렇게 좀 돌려봤을 때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들이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찍고 있었던 상태인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단들도 일단 이제 추세들이 뭐 몇몇 종목들만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일단 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뭐 하이닉스단도 올라올 수 있고 CXL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 그런 섹터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것들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미국 공장, 테슬라 칩을 생산할 테일러 공장을 일단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장들을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장들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클린룸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ENG 관련된 그룹들, 기업들, 뭐 한양 ENG, 신성 ENG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그 클린룸들이 건설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반부부터는 일단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그렇다면 거기서 또 이제 원익 IPS, 뭐 HPSP, 뭐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좀 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고 우리 눈에 명확하게 수혜로 딱딱딱 찝어 나갈 수 있는 섹터들이 전공정의 그러니까 장비단이라고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종목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일러 공장 수혜주들 집중해보자. 정말 많은 출연자분들께서 그쪽에 대한 포커싱을 계속 맞춰가고 계시고요. 그 통신 장비의 지금 급등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I 인프라 측면에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지 지금 시세가 너무 좋거든요. 일단 소위 얘기하는 이제 AI가 붙어 있으면 현재 시장들이 일단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신 장비단들이 지금 현재 재무제표들을 조금 열어본다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실적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 실적들이 막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명확한 게 우리한테 그런 시그널들을 좀 던져주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흐름들은 일단 약간 이제 그거보다 지금 또 좋은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들이 이 종목 저 종목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들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횡보 국면들을 기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좀 좋은 데를 쫓아다니는 모멘텀들에 대한 투자들보다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을 파킹하는 투자들이 저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통신 장비 쪽은 조금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 오늘만 조금 보고 이제 보지 말자. 약간 좀 그런 쪽이 좀 가까울 수 있겠죠. 네. 단기적으로 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까지 다뤄봤고요. 저희 다음 섹터 확인하시죠. 제약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계전투 제약바이오라고 제목을 단 이유가 있죠. 종목별 차별화가 되게 심화되고 있고요. 오늘도 의료 AI나 뭐가 있을까요? ABL 바이오도 오늘 신고가 같고 알테오젠은 갈 듯 말 듯 안 가고 있고 HLB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데요. 어떤 쪽에 가장 포커싱을 둘까요? 비만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플랫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뭐 CDO, 비만 치료제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주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점들은 뭐냐면 이게 바이오주라는 특징들이 데일리 움직임에서는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싹 움직이고 같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지나고 나서의 흐름들을 보면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제 섹터로 묶여 있는 곳들 내에서도 종목들이 확연히 좀 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 있던 각계전투 바이오라고 제목에서는 진짜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일단 저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고요. 다만 요 범위 내에서 섹터 범위 내에서도 가장 이제 좀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비만 치료제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좀 보는 것들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10월에는 일단 이제 종양학회라든가 이제 학회가 지금 좀 되게 여러 개가 지금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도 지금 GLP-1 관련돼 있는 학회도 일단 좀 걸려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R&D 비용들을 일단 좀 많이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가장 민감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특징주들 중 하나가 지금 당장 실적이 나지는 않지만 미래 실적들 좀 땡겨온다는 특징들을 좀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미래 실적들이 어디가 제일 좋아질 것이냐라는 관점들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금리 떨어질 때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9월 달에 인하 가능성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지금 이사들을 계속해서 교체 시도들을 이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물가가 여기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기조는 완성이 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흐름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인하가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좀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하다. 다만 이제 업종,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업종 그리고 어디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그런 하나의 섹터에 이제 국한되기보다는 이 종목들을 조금 잘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나 방향성은 일단 고용지표 나오고 나면 조금 더 뚜렷하게 결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섹터로 여쭤보기보다는 혹시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은 섹터 쪽으로도 일단 한번 보면 비만 치료제 쪽에서 뭐 D&D 파마텍, 펩트론 쪽들이 지금 흐름들이 일단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 좀 움직임들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상용화 일정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한미약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일단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에서는 그래도 결국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것들이 알테오젠 쪽이 일단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들을 좀 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DO, CDMO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결국은 생산량들을 늘리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태들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던 의약품 생산량들이 우리나라로 좀 넘어올 가능성들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주가는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관심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 안에서 한미약품, 플랫폼 안에서는 역시나 알테오젠,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갑니다. 조선, 방산 알아봐야겠죠. 일단 오늘 한화그룹과 HD 현대 그룹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고요. 한화 쪽은 지금 블록딜 이슈가 좀 가장 큽니다. 플러스 안전사고 소식이 있었고요. HD 현대가 뭔가 하나오션을 겨냥한 것처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3.5조를 또 투입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주가가 지금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HD 현대를 따라가냐 아니면 하나오션을 쌀 때 사냐 이런 전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 쪽으로? 네, 오늘은 하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조선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네. 좀 드렸던 이야기들이 다 좋아요라고 일단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좀 쫓아가는 것들보다는 이제 좀 처지는 쪽들을 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하나오션이 오늘 떨어지고 있는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했지만 블록딜 이슈라고 좀 이야기가 현재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고 왔었고 그것들을 안으면서 고점들을 만들어냈었던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조선주에서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바이오주가 아니라 조선주 하면은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씩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관망세가 너무나 먼저 짙은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엔 여기, 이번엔 이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면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좀 오래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같이 우상향들을 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 내에서 갈리고 있는 흐름들이 데일리 흐름에서는 갈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상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걸 똑같이 우상향하는 두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데일리 움직이면서 갈린다. 한 일주일 정도 움직이면서 갈린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곳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밀려 있는 쪽들을 사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뭐 오늘 이번 주는 하나오션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H현대중공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대형 조선사는 조정 시에 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기자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나 싶어요. 가는 놈이 잘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조선 기자재는 정말 시세가 폭발적으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가거든요. 오늘은 또 현대임스가 신고가를 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재도 그렇게 좀 대형 조선사랑 같이 발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자재도 나쁘게 볼 일은 전혀 없다. 결국은 조선주가 괜찮아지면은 기자재주들의 흐름들은 자연히 일단 좀 따라 올라온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 기자재주들이 이제 조금 시총들이 더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한참 올라올 때 좀 쉬었던 측면들도 있었고 그걸 한 번에 이제 만회를 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면 다시 또 많이 떨어지는 또 시장도 이제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들에서 막 쫓아가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조선 기자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들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여기서도 이제 좀 종목들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몇 번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조선주에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고가 선박들을 잘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고가 선박들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LNG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LNG 관련돼 있는 본행제 관련된 뭐 업종들, 종목들을 좀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레트로핏이라는 것들이 좀 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노후된 선박들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던 엔진들을, 이 엔진들을 이제 신형 엔진을 갈아 끼우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도크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배에 대한 발주를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들이 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수요, 엔진 자체를 교체하는 수요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엔진주들, 그리고 엔진을 교체하는 레트로핏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의 논리라면 사실 지금은 조선보다 조금 더 방산이 가격적으로 뭔가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유럽 방산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높다라는 그 전제하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은 나쁘게 보는 거는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저는 각자 도생이라고 좀 많이 표현하는데, 국가방위에 대해서 예전에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던 것들이 이제는 각 나라의 방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각자 도생에 대한 논리들이 시장에 펼쳐지고 있고, 그것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들고 있던 것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번 올라오고, 우크라이나 정전 이슈가 또 이제 슬그머니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방산주가 올라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휴전 모드가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을 하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올라오고 방산주가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변동성들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2일부터 4일까지 있었던 이슈 중 하나가 폴란드에서 유럽 방산 이제 전시회가 열렸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원래 이 전시회에서 이제 수주들이 자주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었던 상태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반응들은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산주들을 나쁘게 봐서가 절대 아니고, 지금 현재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방산주가 올라가기에는 좀 말이 많은 시기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악재로 작용한 이슈들이 좀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조금 이제 관심 종목권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고 관심 정도를 가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력 설비는 어때요? HD 현대일렉트릭 자리 너무 좋은데요? 전력 설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이긴 한데요. 결국 AI 축이 전력 설비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력 설비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이 전력 설비주들이 움직이게 됐던 배경들을 살펴보면 북미 시장 쪽들이 이제 메인으로 좀 움직였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 유럽 시장 쪽도 이제 매출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우리나라 전력 설비 업체들에 대한 이제 북미 매출 비중과 유럽 매출 비중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방금 말씀드린 현대 H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북미향으로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럽이 한 20%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요 10에서 20%의 비중들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거죠. 우리가 미국을 볼 때 이제 했던 전력 설비를 봤던 논리가, 이제 첫 번째가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였고,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송전망들, 배전망들이 너무나 노후화가 됐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전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었던 나라가 아니었었던 상태에서 기후 변화가 오고 있고,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는 가스가 일단 좀 끊기는 상태들이 되면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씩 이제 네.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매출 확대가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터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엔터주 쪽에서 증권가의 긍정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엔터 섹터 비중 확대해라, 이런 IBK 투자증권의 그 조언이 있었는데 비중 확대해도 괜찮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이게 그런 것 같지가 않네라는, 뭐 K-팝 공연들이 좀 취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해제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밀리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긴 했는데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보너스의 개념들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 북미 쪽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K-팝 아이돌들이 좀 많이 이제 빌보드의 차트에 있는 시키더라라는 관점들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보였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컴백을 했었는데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보드 200의 차이, 100과 200의 차이는 100은 노래고 200은 앨범인데 우리나라 K-팝 아이돌 같은 경우는 노래보다는 앨범 쪽에서 일단 지금 조금 많이 이제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규 앨범들 위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엔터주들을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일단 좀 한번 볼 필요성들은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얼마 전에 K-팝 데몬헌터스가 오징어 게임 제치면서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IP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일단은 나왔었는데 그 흐름들이 결국은 또 K-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태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텐츠도 좋은데 콘텐츠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컨텐츠는 약간 조금 고민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컨텐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K-팝에 대한 위상 그리고 K-컬처에 대한 위상들이 올라가면서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고 이제 거기에서의 수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들이 지금 이제 숫자로 찍히고 있느냐라는 관점들에서 보면은 숫자가 찍혀야지 이제 좀 종목들에 대한 전망들을 좀 좋게 보는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아직까지는 컨텐츠주들은 기대감들이 있는 단계인 거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는 측면들에서 조금 늦게 봐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만약 이것들이 숫자로 찍히는 단계들이 되면 위로 열릴 수 있는 길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한번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